출석을 불러봅시다. 김도훈, 네. 그다음에 송정규, 네. 그다음에 신현수, 네. 유태준, 없고 그 혹시 이름이 뭔가요? 김경민. 김경민, 네. 여기서 그 뭐지? 나는 미적분을 한 5개 이상 맞는다 혹시 있나요? 혹시 난 천재다 있어요? 내가 듣기론 그러니까 약간 미적분을 거의 처음 하는 수준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쓰긴 할 건데 그래서 우선은 원래 교재를 만들어둔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막 슬퍼. 그래서 왜냐면 그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약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몰라서 오늘 아마 뭐 따로 뭐 시험을 보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시험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로 할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으라고 내가 이걸 나눠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오늘 거는 좀 되게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걸 한번 보고 물론 뭐 주간지나 그런 것들도 다 나눠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네들이 어느 정도를 원하거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된다거나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씩 우선 수업 끝날 때 저한테 써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오늘 거 수업 나갈 프린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는 좀 쉬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뭐라 그럴까? 그 오늘은 그냥 크게 뭐 그렇게 엄청 그거 하진 않으니까 약간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오늘 뭐 테스트나 그런 거 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네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6월 전까지 하고 6월 달에 이제 약간 뭐 EBS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으로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를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수열의 극한을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 수능 기출 문제나 이제 모의고사 기출로 돼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고.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 겸 이제 약간 심화 맛보기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어떤 심화 문제들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단계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다지고 가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심화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싶으면 그 말씀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수록해서 이제 그 수업을 나가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은 이게 뭐 사실 배운 적이 있죠. 함수의 극한. 그쵸? 그래서 이제 리미트라는 게 붙을 거고요. 근데 거기에 차이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함수의 극한은 뭐를 알아보는 거였죠? 아, 그래. 참, 혹시
그지? 이 뻘쭘한 분위기. 자, 봐봐. 해치지 않아요, 얘들아. 이게 즐겁게 합시다, 그지? 자, 갑자기 얼굴 들쭉한 애가 들어와서 놀랐을 거 아니야, 그지? 하여튼, 그지?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x가 이제 변수니까 x가 어디론가 가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값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수열은 뭐냐면 그냥 수열이 나와요. AN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딱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얘는 무한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수열이 어디로 가는가요? 어디로 가는가? 결국. 그래서 약간 끝부분을 보면 끝부분.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죠? 끝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으로 갔을 때 이쪽에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값을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값으로 간다라고 말하면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발산인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럼 뭐지? 이거 공부 혹시 오늘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약간 공부를 좀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다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이고요. 그게 아니면 발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렴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발산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죠. 수렴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이제 2.9999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뭘로 보는 거죠, 약간? 사기라는 값으로 보는 거죠. 이게 실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값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성질이 되는 거죠, 이쪽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산 같은 경우도 뭐냐면 뭐 이제 이게 뭐 무한대로 간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거나 이런 게 당연히 발산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수열 같은 경우가 어떤 항은 마이너스 1이 됐고 어떤 항은 1이 되고 어떤 항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쭉쭉 가는 것도 결국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산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발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동이라고 하죠? 진동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수열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산할까요? 발산하겠죠, 그죠?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간다,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발산이다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수렴하겠죠.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보면 수렴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우리는 무슨 자락만 보면 돼요? 끝자락, 끝만 보면 돼, 끝. 돼요? 그럼 그 수열의 끝이 어디론가 간다라는 게 결국은 약간 무슨 근선과 연관이 있을까? 점으로 시작되고 근선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점근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런 게 있으면 걔는 무슨 염한다? 수렴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실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그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무슨 동을 하니까 진동을 하니까 무슨 산 할 것 같아요? 발산할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같은 게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얘는 무슨 동 하긴 해요? 진동하긴 하는데 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무슨 염 하는 거야? 수렴. 그러니까 무조건 진동이라고 발산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무슨 염 하는 게 관심 있는 걸까? 수렴, 그죠? 그럼 무슨 조건이 있을까? 수열의 수렴 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엄청 쉬워도, 그러니까 만약 텍스트나 그런 거 보고 좀 더 난이도 올릴 거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챕터별로 나갈 거긴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프린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정도의 어떤 난이도를 원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써주시면 그걸 맞게 할 거니까. 오늘은 약간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알고 있는 거 있거나 뭐 만약에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대답 잘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점근선의 느낌이거든. 점근선의 느낌? 점근선? 그래서 이거는 얘가 어디로 간다라고 말한다고 얘는? 0으로 가잖아. 그럼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얘가 이제 이쪽을 무슨 래프를 가지고 보면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그래 뭐 이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요? 속으로 잘 그치? 어떻게 그릴까? 저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자락. 돼요? 그걸 보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야. 이 수열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면 그럼 이게 무슨 근선 쪽에 있는 거죠? 점근선 쪽에 있는 y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봐봐. 그럼 이게 쫙 간단 말이야. 이렇게 쓱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건 모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끝에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무한대 번째라고 생각하면 여기 얘가 무한대 플러스 1번째고요. 여기를 무한대 플러스 2번째고요. 이렇게 간다. 혹은 무한대 마이너스 1번째. 다 어떤 값으로 가야지만 같은 값으로 가야지만 무슨 명한다고 말할 수 있죠?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a, n이나 아니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1이나 결국은 뭐 한 거야? 같은 거죠. 근데 n 플러스 1뿐만 아니라 n 플러스 2도 되고요. n 마이너스 1도 되고요. 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몇 칸 차이 난다고 이제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갑자기 이렇게 이악 바뀌면 이건 돼 안 돼? 수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몇 칸 차이 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슨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 있는 형태 있잖아. 얘를 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 있는 형태가 교재를 좀 펴볼래요? 교재를 좀 펴보시고 그 2번 있잖아요. 2번을 좀 볼래요? 2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3번을 보죠. 3번 이걸 좀 봅시다. 요거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3번을 봤을 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AN 플러스 1 이퀄 4분의 3 AN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일 때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래요. 그렇잖아. 여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건. 자, 그럼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그냥 무슨 파라고 준다는 얘기냐면 알파라고 준다는 얘기야. 그냥 값을 구하랬으니까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파라고 두는 그 순간 그럼 여기도 무슨 틀을 씌울 수 있다는 얘기죠. 리미트를 씌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리미트를 씌우고 여기 무슨 틀을 씌우자는 얘기야. 리미트를 씌우자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어차피 무슨 명하니까 수렴하니까 결과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무슨 파라고 두자는 얘기죠. 알파라고 두자는 얘기야. 몇 칸 차이 나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무한대로 가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무슨 파? 알파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그냥 알파 이거 넘기니까 4분의 알파 이퀄 4가 되고 그러므로 알파가 1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렴하면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야. 끝에 가서 결국엔 안 바뀐다. 그래서 점근선의 어떤 형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다시 이쪽 개념 프린트로 돌아와서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 그 밑에 얘라고 돼 있죠. 그죠? 얘 거기 돼 있는 걸 좀 봅시다.
이게 뭐 어쨌든 수능 기출 어쨌든 그 교재에 똑같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얘가 AN-2라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AN의 전체 제곱분의 이쪽은 2배 AN 플러스 1 플러스 3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대요.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쳤을 때 리미트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얘는 A2n의 값을 구해요. A2n 이걸 구해요. 돼요? 그쵸?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리미트를 씌우고 리미트를 씌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알파 여기서 이제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an을 알파다라고 둘 수 있잖아요.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럼 여기는 이거 보이는 an을 다 뭘로 바꾸면 돼요? 무슨 파로 바꾸면 되죠? 알파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2 이퀄 여기는 알파 제곱분의 2 알파 플러스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얘가 알파로 가면 짝수 번째항도 똑같이 무슨 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알파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구해주면 우리의 문제는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알파 3승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이퀄 2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 3승 마이너스 2알파 그냥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뭐지? 무슨 제법? 조립제법. 그럼 무슨 정리를 해야 될까? 인수 정리죠. 그럼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 집어넣으면 0 돼요? 여기 무슨 수를 집어넣으면 될까? 약수. 되니? 여기 3대 2파니까 27하고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제곱이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 딱 맞죠? 돼요? 그래서 이제 알파 이퀄 3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뭐 크게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왼쪽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래요? 예, 두 번째 페이지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배운 건 수렴한다 밖에 없어요. 수렴하는 조건. 그래서 변함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가 되는 거죠. 풀어보세요. 그 두 번째 페이지 왼쪽에 있는 문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가는 거를 가지고 볼 거긴 한데 어차피 규칙을 모르니까 규칙을 모르면 직접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도 수학교육과 나오긴 했거든요. 그때 뭘 배우냐면, 그러니까 수학교육과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배우냐면 그 수학교육 과정 및 평가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규칙들을 배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수열이 규칙성을 찾는 규칙성을 찾는 건데 보통 몇 개 정도 규칙을 가지고 보는 거냐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대입하면 규칙을 찾게 나오도록 한다라는 게 평가원의 규정이에요. 속으로 뻥치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그 15번 같은 거 보면 수련 문제 나오잖아. 혹시 규칙 잘 찾나요? 미안해요. 자, 혹시 이렇게 표정들이 화나 있어요, 그죠? 무서워. 자, 오늘 우리 집 거북이가 이러고 있었는데, 자, 하여튼간 이게 너무 이렇게 그거 하지 마시고, 약간 제가 원하는 표정이 있거든, 수업 들을 때. 이게 너무 이러면 좀 약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되게 인자한 표정 있죠. 오늘 괜찮고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 이런 표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죠? 자, 보자. 첫 번째가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집어넣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이걸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A1이 1이면 A2를 가져뒀을 때 이렇게 A2, 그러면 여기는 F라고 쓰고 FA1이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다가 뭐냐면 A1이 1이니까 1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오씨, 1 대입하니까 F1이야. F1이 이쪽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F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잖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돼요? 2분의 3. 근데 자, 이쪽은 그 다음에 그럼 A3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런 거죠. F라고 쓰고 여기 2분의 3을 그렇게 집어넣을 거면 FA2니까 오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분의 3이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어쨌든 양수잖아. 어쨌든 양수면 마이너스 2분의 1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얼마죠? 4분의 3일 거 아니야. 되니?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딱 써놓고 이거 이퀄. 자, 이쪽은 F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얼마를 더하죠? 2를 더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얘를 4분의 8 이렇게 하면은 이제 4분의 5가 된단 말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규칙을 찾으려고 봤는데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되게 짜릿하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거 풀다가 한 20분 보내면 되게 짜릿한 시간일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끽해봤자 4점일 거거든요. 20분 풀어서 4점 나오면 좀 슬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얘를 보고 어떤 걸 파악하는 거냐면 생각해봐. 지금 이쪽에서 뭔가 양수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죠. 거기에 지금 음수가 되는 순간 뭘 더해줘야 되는 거야? 2를 더하죠. 그럼 다시 무슨 수가 될까?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점화식을 볼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칙성을 파악하는 건데 어차피 요즘에 그 점화식 문제 나오는 유행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 관계 있잖아. 이거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 관계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헛소리냐면 봐봐. 반드시 a, n은 처음에 무슨 수였을까? 플러스일까 아니면 양수일까? A1도 양수고 A2도 양수고 A3도 양수고 계속해서 양수였어요. 그렇잖아. 그럼 AN은 무슨 수죠? 양수죠. 그럼 생각해봐. F라고 쓰고 이렇게 되는 그 순간 F 양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를 집어넣은 그 결과가 AN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돼요?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생각해봐. 얘는 결국은 F 무슨 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근데 봐봐. 그 마이너스가 뭐냐면 FAN이야. 근데 얘가 양수라 그랬어. 양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약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몇 분의 1 an일까? 자, an이 무슨 수? 플러스, 얘가 플러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배 하는 거야? 2분의 1배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배 했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무슨 n이 되는 거예요? an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이게 수원의 점화식 있죠. 이거를 할 때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이게 무슨 수였죠? 그럼 그 다음에 음수였죠. 그럼 음수가 나왔을 때는 결과가 지금 뭐냐면 뭐를 더하라고 했죠? 2를 더하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다 얼마를 더한 게 결과인 거야? 2를 더한 게 결과인 거죠. 그럼 여기는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 an에다가 2를 더한 게 결국은 an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쵸?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못 풀어도 돼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그냥 보기 좀 빡셀 수 있는데 이게 요즘의 스타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 답. 그럼 여기다 그냥 무슨 트만 씌우면 끝날 거란 얘기야. 리미트만 씌우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럼 이거 그냥 답이고요. 이것도 그냥 답이야.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얘를 넘기면 2분의 3 답이 2다 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뭐냐면 이쪽은 3분의 4다 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이게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즘은 약간 점화식 형태랑 좀 약간 연관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쉬운 문제야 그냥 풀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점화식이랑 연관되는 거고요. 점화식은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 관계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개 대입하시다가 안 되면 이제 일반적인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걔를 그냥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 관계라고 바꾸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수렴 조건 같은 것이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금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4점짜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점 혹은 3점 후반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 같은 게 이제 이런 어떤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렴하는 건 안 바뀌면 돼요. 계속 마지막에만 처음에는 뭔지 상관없어. 마지막에만 안 바뀌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성질을 봅시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 성질로 갈 거예요. 계산 성질. 수열. 자, 이쪽은 수열의 극한의 계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무조건 있어. 전제가 있어.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요.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수렴해야 돼. 수렴이 전제야. 수렴이 전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수렴이 되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이야. 수렴하는 수열끼리는 실수 배화,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이 모두 가능하네. 모두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수렴한다. 이게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사실 계산할 때 빼고는 쓸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어차피 내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긴 해서 뭐 엄청나게 그거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끼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an이 알파가 되고요.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bn 같은 경우가 베타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수렴하는 애들끼리란 이야기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가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k배 한 번에 끝내자. 귀찮으니까 an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고 쓰고 bn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뭐냐면 얘가 이것도 수렴이고 저것도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하거나 실수배를 하는 이 수열 새로운 수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미트 뒤에 오는 게 일반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리미트 뒤에 오는 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열도 무슨 영을 할 거란 얘기예요. 수렴을 할 거란 얘기고 심지어 그 결과도 뭐냐면 k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베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얘가 나누기일 때는 얘가 0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내신이었으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그냥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야,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야.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한 게 있어요. 복잡한 게 있어. 복잡한 거. 그럼 얘를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리미트라고 쓰고 쪼개는 거야. 네모와 뭐 이렇게 하트 이렇게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뭐 이렇게 세모 이렇게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쪼개든가 아니면 여러모로 쪼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쪼개서 우리가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그래서 간단한 거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야, 그럼 생각해봐. 이거를 알아두는 거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렴하는 거 하고요. 수렴하는 게 있어. 그럼 얘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반드시 무슨 0 할까? 수렴하죠. 그죠?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근데 발산하는 게 있어. 발산한다는 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거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지? 자, 그래. 그럼 여기 또 발산이 있어요. 깜찍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돼요? 이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 응?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확인을 해봐야 돼. 그죠? 근데 확실한 게 있다. 수렴하는 게 있고요. 발산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반드시 뭘 할까? 그래서 예측할 때 필요해요. 우리 수투할 때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얘는 이게 뭐다 이쪽은? 무조건 발산이야. 왜일까? 점점점. 그지?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그죠? 그리고 50분하고 10분 시간 그렇게 쭉 갈 거니까 좀만 참아요. 좀 지겨워도. 자, 이렇게. 그럼 잡아봐. 이게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 만약에, if 수렴이야. 귀류법이죠. 수렴한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딱 돼 있잖아. 되니? 그럼 이거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수렴을 뭐 해볼까? 빼기 수렴을 할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도 수렴하는 걸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돼요? 그럼 생각해봐.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여기 봐봐. 수렴 빼기 수렴이면 무슨 념일까? 수렴이죠. 오씨, 근데 여기 무슨 산이야? 발산이죠. 그럼 노벨상이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되니? 그럼 여기 무슨 순이 나왔다? 모순이 나왔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되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니까 얘를 가지고 뭔가 좀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얘기를 해줄게 이거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이 2n-3이 되고 곱하기 an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이거일 때 얘가 만약에 3이래. 이게 만약에 3이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이거. 자, n 곱하기 an이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풀어볼래요? 가볍게? 한 30초 드릴 테니까. 자, 아마 이거를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걸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들을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수렴하는 거냐면 얘가 수렴하는 거야. AN이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무조건 얘를 써먹고 시작하는 거야. 2n 빼기 3 곱하기 AN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n 곱하기 무슨 n을 만드는 거죠? AN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곱하기라고 쓰고 뭐랑 만들면 돼요?
2n 빼기 3을 여기다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분해 뭐라고 쓰면 돼요?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오씨. 그러면 이 자체도 무슨 염하죠? 수렴하죠. 근데 얘도 무슨 염할까? 수렴하니까. 그럼 여기다 무슨 틀을 씌우면? 리미트를 씌우면 이것 따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뭐 틀렸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갑자기 n분의 6n이라고 쓰면 뭐 이게 뭐냐 이거 3이니까 이쪽은 여기서 뭐 n분의 3이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2n분의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도 답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다른 응용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성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교재 있죠? 교재 피시고 자 몇 번을 보냐면 몇 번이 좀 괜찮을까? 4번 있죠? 4번 4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4번 한번 연습해 보시고 뭐 크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보자. 그냥 쓰세요. 그냥 이거 쓰면 돼. 여기 AN하고 N 플러스 이렇게 있고요. 이거 분해. 얘도 BN 있으니까 쓰세요.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 이렇게 있는 거죠. 쓰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얘를 만들어 줄 거면 우선은 얘를 각각 죽여요. N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N제곱 플러스 1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앞에 10N 플러스 1이 붙어 있었던 거니까 여기다 10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거죠. 리미트라고 쓰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기는 이만큼을 가지고 그냥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만큼을 가지고 7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얘도 지금 무슨 염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뭐 크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샌드위치 정리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뒤에 것까지 좀 하고 그 미적분 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 킬러를 빼고 그러니까 28, 30 혹은 뭐 다른 거 2개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문제를 드릴 건데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할지 뭐 2, 30분 정도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할지 좀 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수렴해야 돼. 모든 것의 기본은 수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데 그냥 냅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수렴하는 수열에만 가능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N 하고요, BN 하고요, CN이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뭐 2-n분의 1, 뭐 2고 2 플러스 n분의 1 정도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n이 어쨌든 양수일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지 뭐. 얘를 가지고 자 이거라고 하면 이거이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이야. 리미트를 붙이면 그러니까 AN이 되고 BN이 되고 CN이 되면 아까 얘가 2고 2 빼기 2 마이너스 n분의 1 2고 2 플러스 n분의 1이면 이게 n이 무한대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쳤을 때 결국은 무한대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는 그거죠. 0인 거잖아. 그쵸? 그렇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얘도 2고 이쪽도 2고 이쪽도 2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되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뭐 할 때가 있는 거냐면 같을 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식이 된다고 치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이쪽에 등호가 생긴다라고 기억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뭐냐면 자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 하필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하고요.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cn이 같은 값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 그럼 여기도 뭐냐면 이쪽도 얘가 알파로 가고 이쪽도 알파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되니?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샌드위치 정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야, 문제 푸는데 이거 두 개 같이 확인하고 있으면 좀 짜릿할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쪽만 보면 된다? 한쪽만 가지고 생각하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냥 한쪽만 가지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 좀 넘어가서 18번 볼래요? 18번. 18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그냥 아니면 그냥 18번 말고 밑에 19번 보세요. 이게 좀 더 낫겠다. 수원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그죠? 19번 보면 얘가 그러니까 루트 아까 19번. 자 이쪽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서 부등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니까 루트라고 쓰고요. 이쪽은 9n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NAN 이렇게 NAN 그 다음에 여기는 3n 플러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을 구하래. 되니? 그렇잖아. 그러면 야 그냥 이거 뭐 하면 돼요? 무슨 곱하면 되죠 이쪽은?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되니까 NAN 그죠? 얘가 이쪽이 9n제곱 플러스 4보다 크고 3n 플러스 2를 제곱한 것보다는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근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그냥 AN이란 말이야. 그럼 둘 중에 아무 데나 봐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마음에 드는 거 왼쪽이 마음에 드니 오른쪽이 마음에 드니?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겠지만 혹시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럼 여기 몇 n제곱으로 시작해요? 9n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럼 얘랑 나누면 이쪽은 몇 n이 된다? 9n이 된다. 돼요? 그래서 이거 분해 그냥 몇 n? 9n이라고 쓰고 문제 풀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는 이상하게 뭐 굳이 이걸 다 따질 필요 없어요. 한쪽만 가도 되니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요거 하나만 딱 풀고 이제 좀 쉬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를 푸냐면 20번 있죠?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풀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러니까 요즘 나온 거긴 한데 뭐 크게 별거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AN의 제곱 빼기 뭐 어쩔 수 없지. 뭐 4NA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4N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뭐라 그럴까? 유사 샌드위치 정리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해도 막상 보면 별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하고 N 빼기 4고요. 마이너스 4n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생각하면, 잘못됐는데? 제곱 n제곱이 아니라 예, 플러스 4n제곱이 그냥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4n제곱 빼기 n이죠? 그쵸? 이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쪽은 여기가 플러스 4n제곱이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는 n으로 똑같이 묶어준다고 치면 여기는 n이 되고요. 얘는 뭐 4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그냥 어쨌든 이거를 이제 무슨 공식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냥 공식 그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잠깐만 요거 4NAN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뭐 이제 이거를 근해 공식 써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뭐냐면 이쪽은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4분의 an 플러스 3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an의 범위만 구해주면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되니? 그래서 뭐 어차피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봐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이제 쉬었다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개만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적분 테스트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